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지금 현재도 요즘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2차 전지 하면 우리 캐시메이커의 오랜 구독자분들, 메이커 있는 분들은 이미 포트에 2차 전지가 꽉꽉 들어차 있겠죠. 특히 제가 지난해부터 강조를 했었던 종목 1티어라고 이야기했던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다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되고요. 그만큼 기분이 좋을 겁니다. 다만 캐시메이커 채널의 구독자이신 분들은 저는 크게 걱정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 좋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뭐 2차전지 해서 처음에 막 테슬라 안 간다고 해가지고 나 그 이야기 듣고 2차전지 팔았는데 그럼 이거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 나 2차전지 없는데 근데 이거 지금 너무 높은데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맞춤 영상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LNF를 일단은 오늘 두 종목을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LNF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일단 LNF는 제가 지난주에 라이브 시간에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LNF를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지금 또 싸다, 지금 또 사볼 만한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 LNF를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전에 한번 제가 지난해에 2차 전지 양극재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티어를 나눠 드렸을 때 LNF는 2티어였습니다. 2티어였는데 그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드렸던 부분, 요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이제 1티어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LNF를 그럼 투자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어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이 스터디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방 참여 방법은 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뭐 LNF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저희 스터디방에 계신 분들은 무료로 많이 정보를 많이 가져가셨으니까 아직도 스터디방에 참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으로 스터디방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LNF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요 LNF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단결정 양극재 양산 이슈, 그 다음에 테슬라 직납 기대감, 그 다음에 피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LNF의 투자 포인트로 봅니다.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자, 양극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단결정 양극재 양산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일단은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물론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모든 종목들이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인데 중요한 건 LNF가 어쨌든 가장 먼저 양극재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이니켈 쪽.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결정은 기본적으로 한 70%, 니켈 70%까지는 단결정이 돼요. 근데 그 이상을 못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국내 쪽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팔둘둘은 이미 다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 더 늦춘 거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 저 구반방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내는 건 LNF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 특히 이 단결정 관련 부분은 이슈가 끌고 가면 왜 좋냐면 테슬라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예전에 이제 배터리데이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죠. 단결정 관련 부분을 자기들이 개발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다음 달이죠. 3월 1일에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대제어와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직납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업종들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자기들이 이제 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단결정 양극재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LNF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테슬라에 직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결정 양극재가 어쨌든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결정 양극재가 왜 그렇게 긍정적이냐? 앞으로는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이 단결정 양극재 기술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어찌 보면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이 완전 달라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양극재들은 다 다결정 양극재입니다. 이 다결정은 뭐냐면 이렇게
요것만 보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다결정이 좀 더 크네, 단결정이 조금 작네, 요런 정도고 차이가 모르실 건데, 요거는 뭐냐면 다결정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주먹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밥. 뭐냐면 주먹밥이 작은 밥알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거잖아요. 다결정 양극재는 그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이 양극재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는 겁니다. 뭉쳐서 이제 크게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뭉쳐 있는 거고요. 단결정은 그게 아니라 결정 하나하나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놓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왜 핵심이냐, 단결정이 다결정보다 왜 더 좋으냐. 제가 근데 앞서 계속 단결정을 다결정이라 이야기했나요? 순간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앞서 혹시라도 단결정을 제가 다결정으로 자꾸만 이야기했으면 아닙니다. 단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단결정이 다결정보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면 앞으로는 양극재가 단결정으로 가야 되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단결정 같은 경우는 다결정보다 프레스 압력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다결정은 이렇게 하나로 작은 알맹이를 하나 뭉쳐놨다고 이야기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단결정은 결정 하나하나가 따로 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압력을 견디는 건 훨씬 더 다결정보다는 더 견딜 수 있죠. 왜냐하면 알맹이 자체도 작고, 아까도 있지만 얘 다결정은 인위적으로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리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2차 전지가 충방전이 되죠.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다결정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도 있지만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 결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배터리의 수명과 그 다음에 안정성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일단 2차 전지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중에 롤프레스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공정입니다.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알박이 이렇게 코팅 입히고, 그거를 어떻게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롤프레스 과정에서 얇게 밉니다. 이 미는 과정에서 아까도 했지만 압연 과정이 지나가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압력이 발생되죠. 이 과정에서 다결정 같은 경우는 결정이 깨질 수 있다. 그럼 이랬을 때 2차 전지의 수명과 그 다음에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 단결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아까도 이제 고로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충방전이 됐을 때의 부분도 그렇죠.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보시면 저는 다결정은 충방전을 했을 때 여기가 나중에 오랫동안 충전과 방전이 됐을 때 서로 입자 간의 거래가 이렇게 분산이 벌어지죠. 요거를 통해 가지고 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요 부분이 2차 전지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에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단결정은 아무래도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차세대 이제 어쨌든 양극재는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결정이 됐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수세 공정이 없습니다. 뭐냐면 다결정은 아까도 있지만 결정을 뭉치고 나면 잔류 리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제 어찌 보면 그 잔류 리튬 같은 경우는 배터리 폭발 위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잔류 리튬을 씻어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수세, 그러니까 이 씻는 거죠. 이 수세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단결정 같은 경우는 없어요. 물론 중국 기업들은 73%짜리 그 단결정 양극재도 나옵니다. 이 리튬 불순물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LNF 같은 거 없어요. 구반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씻어내는 공정이 없다는 거, 공정 자체가 하나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세 공정은 단순히 그 공정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세 씻어내면 씻는 거 하나 있죠. 그러면 그 씻은 걸 그대로 합니까? 아니죠. 건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조 공정,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또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 수세 공정을 안 하면 두 가지가 빠지는 거죠. 그만큼 시간적인 어찌 보면 이 절약이 되는 거고, 그럼 생산 속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수세 공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아까 씻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뭐겠습니까? 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친환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셀 업체들 아니면 테슬라든 어쨌든 요런 배터리가 좀 납품되는 부분은 계속 다결정이 아니라 단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아까 연결고리입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 직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직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라이브 시간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100% 어찌 보면 지금 테슬라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죠. 양산 추종인데 2030년까지 미친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일론 머스크는 한번 뻥을 확 쳐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3000기가와트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이거 못 지켰어요, 지금. 예전에 이건 하나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브에서 안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테슬라 직납은 수혜가 아니지 않냐라는 건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은 내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찌 보면 하이엔드급 모델 요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재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어쨌든 내재화 일정 수준 내재화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죠. NNF 입장에서는 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수혜가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요 테슬라의 그 내재화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라이브에 한 번 더 언급드려요. 이번 주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은 하는 거고요.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게 저 3000기가와트가 말이 안 되는 거지. 테슬라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한 200기가와트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 300기가와트까지는 됩니다. 물론 얘들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 300기가와트도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배터리 그 셀 업체들의 생산량이 그 정도입니다. 출하량이 30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쨌든 직납을 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죠. 예,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얘들이 납품할 수 있냐 없냐고 말은 나오지만 납품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LNF 같은 경우는 품질 테스트를 계속 했어요. 뭐 지금 업계에서는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 본다. 그럼 결국에는 3월 달에 또 테슬라 모멘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테슬라 직락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따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예, 요거는 따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그런 거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리튬 가격이 떨어지죠. 탄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물론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길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LNF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 왜? LNF는 리튬 이온을 사급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LG 엔솔이 리튬을 자기가 사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만드는 부품, 그러니까 LNF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은 LG 엔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그걸 사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이걸로 만들어 하고 줘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과 관련된 변동성은 LNF에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급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이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워낙 할 이야기가 많아서 따로 한번 영상을 떼서 이야기 드릴 테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LNF의 이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던 미국 진출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좀 우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LNF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주요 2차전지 부품 업체들의 소재 업종들의 어찌 보면 동일한 이제 리스크였던 부분이긴 한데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IRA 백서가 바뀌었죠. 이거 수정이 됐습니다. 양극재 분류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는 분류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수정을 했죠. 뭘로 했다?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북미 지역에 진출이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여기 IRA 법안의 백서가 양극재 분류가 바뀌면서 요에 대한 리스크도 없어졌다. 그렇게 따진다면 LNF가 디스카운트 받을 요인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본다면 동종 피어 대비해서 굉장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후하게 평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피어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 밸류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많이 지금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가지고 이거 좀 매매가 하기에 좀 까다로울 수 있어서 제가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내려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야기죠. 한 번에 다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전 편안하게 저는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 사셔라? 내일 사십시오.
당장에 사셔도 돼요. 다만 한 번에 다 사시지 마세요.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뭐 내일 뭐 가격이 언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28만 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목표가는 한 35만 원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8만 원의 저항을 넘기면 그때 한번 내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위에 불타기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안 올라 저항이 밀리면 밑으로는 더 받는다 생각하세요. 만약에 밀려서 22만 원까지 온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혹시라도 더 밀려서 20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그렇게 해서 총 3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3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LNF 한번 잘 수익 한번 챙겨 보십시오. 물론 제가 LNF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꾸준히 제가 스터디방에서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슈가 나오면 영상도 찍어 드릴 테니까 스터디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캐시메이커 채널에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셔서 앞으로도 꾸준히 LNF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동원이 맞고요. 예, 그 동원에서 참치캔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캔을 생산하죠. 레시피도 생산하더라고요. 어쨌든 캔 관련 부분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상품을 뭐로 만드냐면 요거 보시는 것처럼 연포장 제품.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과자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자 포장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관 제품 말 그대로 캔, 깡통 만듭니다. 그 다음에 페트병, 요런 페트병 같은 요걸 만들고, 그다음 또 뭐다? 알루미늄 캔 또 요렇게 만듭니다. 요거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는데, 요것만 딱 보더라도 느낌이 오시죠? 이거 요즘에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에 연관이 있네? 왜? 연포장지는 살짝만 바꾸면 뭡니까? 맞습니다. 파우치 셀이 되는 거고, 요 제관 제품 관련 부분은 조금만 바꾸면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원통형 캔이 되고, 그 다음 각형 캔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연결고리 없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되면 이래서 이게 2차전지가 관련 부품 소재 종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유틸리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체질을 완전 계산을 합니다. 완전 계산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공장 증설에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진심이라는 거고요. 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게 동원 시스템즈가 제품 자기들이 이제 만든 제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면 요겁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연포장재 요거 잘만 이용하면 파우치 셀이 되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페트병이니까 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캔 보시죠. 요런 거 이거 왠지 원통용 캔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요쪽 관련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보시는 것처럼 2차전지 원통형 캔에 투자를 많이 됐고 그다음 최근에는 진천 쪽에서도 이미 이제 그 알루미늄 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박이죠. 이 알박 생산을 또 굉장히 지금 많이 합니다. 이미 이제 이쪽 2016년부터 여기에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알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국내 어쨌든 3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데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맞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이쪽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의 소재 부품에 아주 진심이고 실제로 그쪽에 대한 매출이 지금 현재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처럼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2차 전지 양극박 요거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원통형 캔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얘가 왜 이렇게 진심이냐 실제로 동원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생산 라인을 중에서 페트병 만드는 거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원 F&B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병 설비를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이제 필요 없고 오히려 이거를 2차 전지 소재 부품을 만드는데 더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요거를 넘겼습니다. 넘겼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에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업체인 MKC를 흡수 합병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라인은 캔을 만드는 라인은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랑 2차 전지 캔은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력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MKC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2170은 실제로 케이스가 증설이 됐고요.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4680이죠. 4680 케이스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한 10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발 LG 엔솔 쪽에 납품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양극재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대규모 수주가 나왔잖아요. 알박과 관련된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양극박 같은 경우도 동원 시스템즈가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사마알루미늄이 어쨌든 수주를 받아봤던 그 정도 규모의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원 시스템즈가 사마알루미늄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 절대 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물량 받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알루미늄이 LG엔솔에 7천억 규모의 양극박 공급이 맺어졌죠.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맺어졌으면 사마알루미늄이 했다면 동원 시스템즈 역시 통과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또 나왔던 건 율촌화학이죠. 이건 이제 농심의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죠. 얘가 3년 지금 1조 5천억의 파우치 필름을 공급 계약을 했죠. LG엔솔에. 근데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동원 시스템즈도 원래 연포장재를 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치 필름, 파우치 셀이죠. 파우치 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주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계속 테스트 과정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요 부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파우치 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DMP죠. DMP랑 그 다음에 쇼와덴코가 거의 글로벌 시장의 80%를 지금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글로벌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SK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이라든지 LG엔솔 같은 경우는 물론 워낙 이 쇼와덴코라든지 그다음에 DMP가 아주 싼 가격에 잘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 굳이 이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는 없긴 한데 우리와 일본은 물론 지금 현재 정권은 뭐 일본과 그렇게 각을 세우는 정권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잖아요. 또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일본과 각을 세울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계속 이제 국내 쪽의 기업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어쨌든 그래서 율촌화학을 엄청나게 밀었던 거고 그러면 율촌화학만 하나만 하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파우치 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납품처를 하나를 더 늘리는 건 뭐 이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니까 그 과정에서 동원 시스템즈 역시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가파르게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2025년이라면 기준이면 한 3천억 정도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2차전지 3천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출에서 한 20%가 어떤 매출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동원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동원 시스템즈의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동원 시스템즈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흐름을 보면 원래 지금 2차전지 관련 부분에 매출이 반영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1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특히 여기 보이세요? 2021년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뭐가 왜 그렇지? 그러면 참치캔이 더 많이 팔렸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매출은 늘어나죠. 왜? 인플레이션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가격 자체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죠.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안 늘었죠. 오히려 2020년보다 오히려 영업이익은 빠졌어요. 그럼 뭡니까? 이 말은 마진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서 이 원가를 판가에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판가 자체가 어쨌든 올라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준을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매출에서 어떻게 됩니까? 20% 가까이 매출이 추가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늘어난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중요한 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그래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동원 시스템즈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1조 1천억입니다. 물론 뭐 이게 어떤 피어에 분류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 섹터를 그냥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분류하면 사실 매출액과 시총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2차전지다 라고 하면 성장주라면 다르죠. 매출이 성장주인데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최소한 한 2조 정도의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인데 근데 시총이 지금 현재 매출액의 절반이다? 이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공략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물론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걸 순수하게 퓨어 플레이어는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뭐 2차전지 다른 소재 부품줄들만큼 멀티플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체질 자체가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으로 바뀌고 있는 사업이 바뀌고 있는 애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멀티플은 더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보신 것처럼 올해 지금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예상치죠. PER이 15배. 내년 기준으로 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의 밸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 13배. 굉장히 저평가죠. 엄청난 저평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역시 가격 전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LNF보다는 조금 더 1차 매수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 언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다. 38,000원까지 떨어진다면 2차 매수.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또 혹시라도 떨어진다. 45,000원이면 2차 매수까지 해서 한 3번 정도 총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좀 짧게 본다면 5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그널을 본다면 2021년 고점 충분히 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한 7만 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무리가 되는 가격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싼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선정해 드렸고요. 이들 종목에 뭐 추가적인 정보가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제가 우리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이 종목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캐시메이커의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꾸준히 이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 드리죠. 여기 스터디방에 들어오시면 또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스터디방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메이크머니 하십시오.